이강민의 잡지사 8월 호 22번째 페이지. 여러분이 CBS 본사를 방문하실 때 운이 좋으시다면 엘리베이터 한쪽 귀퉁이 화면에서 잔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이분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CBS 본사 1층 벽에 전광판에 잡지사가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제가 얼굴 엄청 크게 나온 사진. 제가 얼굴 되게 큰 바위 얼굴로 나오는데 참 민망하더군요. 엘리베이터에도 종종 선 선생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리는 안 나오고 이제 마임만 막 뭔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보통 CBS에 오시는 분들은 예. 뭐 이제 김혜정 정치쇼 이런 거로 이제 뉴스쇼. 정치쇼는 저쪽이고. 예. 그렇지. 뉴스쇼. 예. 비슷한 동네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근엄한 분위기로 싹 알고 오셨는데 갑자기 잔망스럽게 무슨 그 판토마임을 하고 있는 제 모습 보시니 당황하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목사님 이런 분들 방문하실 때는 그 화면을 바꿔놓습니다. 왜요? 이게 선입견이라니까. 목사님들도 즐거운 거 좋아하세요. 그렇습니다. 저도 뭐 틀어줬으면 좋겠고. 예. 제보에 의하면 선생님이 유학 시절에 무려 엘리베이터가 있는 단독주택에서 자취를 했다는 제보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이거 가짜 뉴스예요. 이거 가짜 뉴스. 진짜? 네. 이건 확실해요. 그래요? 우리나라 아파트 가운데서 최초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됐던 아파트에서 살았던 건 맞습니다. 시범 아파트? 시범 아파트가 그래. 1971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된 아파트는 맞아요. 예. 선구자는 맞지만 무슨 단독주택이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단도? 가짜 뉴스 나온 김에 예. 그 트럼프 이제 공화당 후보가 갑자기 이 얘기 나온 김에 CNN과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 CNN이 이제 물어본 거죠. CNN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CNN 기자가 이제 트럼프한테 우리 CNN을 가짜 뉴스라고 부르시던데 앞으로도 그렇게 부르실 거냐? 했더니 트럼프가 웃으면서 앞으로는 가짜 뉴스라고 안 할게요. 그럼요. 그때 CNN 기자가 반색을 하면서 진짜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뭐라고요? 앞으로는 가짜 뉴스라고 안 하고 완전 가짜 뉴스로 하겠어요. 장난꾸러기야. 장난꾸러기 인사예요. 그렇습니다. 저희 이런 가짜 뉴스를 축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엘리베이터처럼 밀폐된 곳에서 누가 알아보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궁금하다고. 일단은 제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들면 보통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보통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땅만 보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혹시 썬킴? 일단 헤어스타일 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아니 헤어스타일일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안경 벗고 헤어스타일을 바꾸면은 못 알아보실 줄 알았거든요. 목욕탕 안에 앉아 있는데 뛰어오세요. 썬킴 씨 반갑다고. 그러면 벌거벗은 상태에서 일어나가지고 악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그럴 때 잡지사 홍보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나체로 홍보하면 효과가 2배입니다. 그 엘리베이터에 올라가는 그 1분 그 사이에 알아보시면은 그 안에서도 역사 강의를 해드립니다. 오늘 이후로는 잡지사 썬문답 엘리베이터의 역사편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바로 어색한 공간이자 반가운 공간인 엘리베이터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어색한 공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엘리베이터 안에 그 사방의 거울이에요. 거울이요? 차라리 거울을 보고 있어라. 꽉 막힌 밀폐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로 일단 폐쇄 공포증도 들고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굉장히 당황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앞에 거울을 설치해서 네 얼굴 봐라. 그래서 거울을 설치했다고 해요. 예전에는 그것도 있었거든요. 뭐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괴담? 아니, 괴담. 거울 괴담과도 관련있어요. 뭐죠? 예전 좀 오래된 구축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보면은 문에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바퀴 보여요. 약간 타이타닉에 나오는 엘리베이터처럼.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폐쇄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이 너무나지 않고 공포감을 느끼실 때마다 층층별로 박혀 있는 사람 보시라고. 그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이렇게 쑥 지나가면. 아니 근데 그게 약간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지금은 그게 많이 사라졌는데 이게 그 유리창에 유리가 깨졌다든지 이게 구멍이 뚫렸을 경우에 아이들이 그거에 장난을 친 거예요. 그럼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이제 엘리베이터 거울에 그 7번째에 보이는 게 내가 아니라 귀신이다. 그 대전에서 7번째죠. 부산에서 14번째.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구나. 통일시켜야 돼요. 국회 뭐 하십니까? 중간값 정도로 하죠. 선생님 일단 엘리베이터 정의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엘리베이터는 사전적 정의는 정말로 1층에서 고층 또는 지하로 사람과 물자를 이동시키는 그런 교통수단. 이것도 교통수단으로 보는구나. 수직 상하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계죠.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제일 많이 쓰는 교통수단이겠네요.
우리가 교통수단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자동차 아니면 뭐 지하철 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네. 빈도수로 봤을 때는 엘리베이터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교통수단이라고 합니다. 우리 뭐 승강기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제 영어로 말할 때는 엘리베이터도 있지만 뭐 어느 나라는 리프트 이런 식으로도 쓰던데. 버틀러 부터 영국 쪽이? 영국 쪽에서는 리프트라고 하죠. 엘리베이터 얘기 나온 김에 참 우리 또 진영 씨가 좋은 노래를 예전에 만들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하에서 위주까지. 예! 어떻게 가랑이 한번 들어가? 빠라바라. 예, 가랑이 벌릴 뻔했습니다. 예. 자, 원시적인 형태의 승강기, 승강기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좀 원시적인 형태의 승강기는 언제쯤으로 우리가 가야 되나요? 말 그대로 도르래죠. 사람의 인력으로 사람 또는 물건을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도르래인데 일단 기록상으로 봤을 땐 도르래는 예전부터 사용을 했겠지요. 그렇지만 기록상에 가장 처음 이거를 개발하고 이용한 사람은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을 일본 사람으로 알고 계세요. 누구요? 아르키메데스. 이름이 아르키메라고 생각하는군요. 예. 와타시와 아르키메데스. 알았다와.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 아닙니다. 네, 그리스 사람입니다. 예. 아르키메데스가 돌의 줄을 달아서 사람을 잡아당기는 그런 원시적인 이동수단을 만들었다. 기원전 3세기예요. 기원전 3세기에 도르래를 만들었다. 그 이외에도 뭐 이제 프랑스라든지 뭐 독일 등등등에서 이제 인력을 이용한 도르래를 이제 만들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수원 화성을 만들 때 정약용 선생님도 거중기. 거기 일단 사람 태웠으면 바로 이제 엘리베이터 소리 듣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 잘하셨어요. 이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타기 시작한 거는 이거 상표가 아니라 역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티스 엘리베이터라고 들어본 것 같아요. 세계 1위 엘리베이터 제조 회사거든요. 네네. 이거를 엘리샤 오티스라는 미국인이 만든 회사예요. 예. 이 엘리샤 오티스가 처음으로 사람을 탑승시켜서 올렸어요. 그 전에는 이제 뭐 산업용, 뭐 자원 같은 걸 이제 광산 같은 데서 끌어올릴 때 많이 썼다고 그렇죠. 하는데 사람을 처음 태운 건 오티스다. 왜냐하면 이게 줄이 끊겨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럼 뭐 물건이야. 아이고야, 이거 침대 박살났네. 아유, 아깝다. 이건데 사람이 탄 경우엔 줄 끊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죽음으로 가는 엘리베이터죠. 그럼. 죽음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말 나온 김에 괴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추락을 했을 경우에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러 가지 괴담이 있거든요. 그거 있잖아. 직전에 점프해라. 직전에 점프해라. 닿기 직전에. 여러분 그 괴담을 깨드리겠습니다. 일단 괴담이구나 이게. 보통 40m 높이에서 이게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떨어졌을 경우엔 최고 시속 170km로 떨어진대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엘리베이터가 땅에 닿는 순간 점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점프하는 순간에 그 우리의 그 반발력이 한 시속 20km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아무리 잘 뛰어도 150km 박치기라는 거예요. 그렇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저 어제 보니까 요즘 기술로는 엘리베이터가 추락할 가능성도 거의 0에 수렴한다 그러던데. 그 방금 말씀드렸던 오티스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이 못 탔던 엘리베이터에 사람을 탑승시켰던 계기가 뭐냐면 안전장치를 처음으로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연을 한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들 1853년 뉴욕 그 박람회에서 세계 박람회에서 자,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를 지금까지는 사물을 아래 위로 올리는 데만 썼죠. 사람도 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올라 타는 데가 줄 끊어지면 어떡하냐. 그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직접 올라가서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저기 올라가 있는 사람이 오티스 본인이다? 본인이에요. 올라가서 위에 있는 밧줄을 딱 끊어버린 거죠. 오 마이 갓! 했는데 세계 최초로 개발한 양옆에 브레이크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내려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이제 안전이 보장된 제동 장치가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다들 박수 치고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 이후에 오티스가 그거를 특허를 내고 너도 나도 오티스의 엘리베이터를 이제 구입을 하면서 사람이 탑승을 하게 됐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줄이 끊어졌어요. 옆에 제동 장치도 고장 났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모든 엘리베이터는 지하층이래요.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똥 튕겨납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사고 걱정이 없는 거네. 오히려 뭐 간에서 뭐 폐쇄공포증이나 이런 게 더 걱정이지. 엘리베이터가 만약 멈췄다, 전기가 끊겼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폐쇄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질식의 염려는 0%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붙어 있는
통화 버튼 있죠. 네. 누르시고 그 위에 엘리베이터 일련 번호가 있대요. 있어. 그거를 얘기하신 다음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은 네. 구조하러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관리 점검은 철저히 해야겠지만 괜히 뭐 이제 불필요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예. 옆에 뭐 미혼 남녀시라면 네. 혹시 옆에 또 미혼 남녀가 타고 계시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하에서 63층까지. 이건 아니죠. 지금 그분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랑이 벌릴 때가 아니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티스가 이제 안전이 보장된 사람용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시연하게 되고요. 세계 최초의 승객용 엘리베이터 얘기를 해보면 브로드웨이 한 백화점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고요. 브로드웨이 한 백화점에서 처음에 설치가 됩니다. 근데 그 오티스라는 사람이 그럼 왜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처음 개발하게 됐는지 안전성이 보장된 엘리베이터를 개발하게 됐는지도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궁금해요. 에티스가 흑수저 중에 흑수저였다고 해요. 뉴욕에서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건초를 나르는 일을 했는데 이제 도르래를 이용해가지고 밑에 있는 그 오티스 아들 보고 야 아들아 son 거기 밑에 있는 그 건초 그땐 직승기죠. 예. 거기 올려가지고 줄로 당겨. 네네네. 으쌰. 우리 물 길듯이. 물 길듯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당기면은 물건이 위로 올라가는 이 시스템이 있구나 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전 더 이상 건초 이거 못 나르겠습니다. 뭐 하려고? 저는 뉴욕으로 가겠습니다. 야 거기 가면 코베가 미국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나요? They cut your nose. 예. 코 조심해라. 그래서 뉴욕에 가서 네. 그 침대 회사, 그러니까 침대를 만들어서 배달하는 그런 회사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침대 나무로 만든 침대를 한번 이사할 때 직접 운반을 해보신 분 알겠지만 무게가 겁나거든요. 엄청 이게. 무겁죠. 예. 근데 오티스가 이제 그 신입 사원이니까 네네. 그 이제 침대 회사 사장이 어이 오티스, 네, 그 1층에서 엘리베이터 그 도르래로 네. 올리라고. 신입 때 하는 거야. 다 신입들이 다 하는 거야. 3층까지 올려. 예. 아이고 이거를 어떻게 올리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간편하게 힘이 덜 들게 네네. 침대를 위층으로 옮기는 방법이 없을까를 연구한 것이 오늘날의 엘리베이터의 시작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다가 이제 사람을 태울 생각까지 오티스가 그렇죠. 해낸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까지 실어 나르면 더 대박 치겠다. 발상의 전환이 중요해요. 그러네. 이 사람이 참 똑똑해요. 브로드웨이의 그 최초의 승객용 엘리베이터 얘기도 해주세요. 네. 브로드웨이의 최초의 그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일단 당시 이제 브로드웨이의 5층 또는 7층 극장,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호텔 네. 등등등이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네.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극장 같은 경우에는 좌석이 쌌어요. 좀 건물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같은 엘리베이터가 경우에 있기 전에? 전에. 예.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월세가 쌌습니다. 지금 뭐 북한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뭐 전기가 자주 끊겨서 소용이 없어서 저층이 더 비싸다 이런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또 북한 관련 프로그램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물어봤거든요. 네네. 동무가 아니라. 그 프로에서 무슨 동무라 그래요. 예. 그 지금 그 평양에서 진짜 어이없네. 남쪽까지 힘들게 오신 분한테 동무라 그러면 어떡해요, 거기서. 화내더라고요. 예. 친구. 친구. 그 평양에 있는 뭐 문수거리 그쪽에서 왔다고 하는데 네. 그 뭐 우리 뭐 TV 보니까 네. 뭐 60층, 80층 그런 건물도 많다고 하던데 거기 뭐 로얄층에서 살아봤냐 했더니 로얄층은 1층, 2층이래요. 그리고 진짜 백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수록 60층, 80층. 연골 나가는 거죠, 이제. 예. 엘리베이터가 전기가 공급이 되는 때에도 예. 전기가 공급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대요. 그래요. 제한적이구나. 보통 밤 11시에서 새벽까지. 그때만 길을 쓰고 이동해야겠네. 그러니까 그때 퇴근하고 그때 출근해야 되고 보통 그때 밥을 해야 되고 요건 뭐 다른 얘기지만 그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거기는 이 하수도 시스템이 안 돼 있어가지고 예.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뭐예요? 문장은 마무리해 주셔야죠. 예. 그래가지고 네. 그 이제 식구들이 5명이다. 그러면은 네. 오늘 화장실에 갈 멤버들 화장실 가위바위보 돌아가면서 너는 참았다가 내일 직장 가서 볼일 보라고. 어쩔 수 없는 변비 시스템. 이렇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엘리베이터계에서 이제 혁신을 이룬 오티스 이 사람이 비교적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49세의 나이로
61년에 세상을 떠나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자식 농사를 좀 잘 지었는지 그 사업을 두 아들에게 이어주는데 두 아들도 엘리베이터 쪽에서는 굉장한 업적을 세운다고요? 네. 예. 두 아들이 솔직히 오늘날의 오티스 엘리베이터 컴퍼니의 기초를 다졌는데 일단은 어떻게 하면 쉽게 승강기를 위로 올릴 수 있을까를 연구하다가 오티스가 만든 방법은 증기였어요. 꾹꾹꾹꾹꾹꾹 엘리베이터 올라갑니다. 뿌뿌. 밥솥 아니야 이거는? 물론 밥솥도 원리는 증기죠. 같다. 예. 근데 아들이 이제 수압식 또는 전동식, 유압식 이렇게 해가지고 더욱더 저렴하게 위로 올릴 수 있는 그 기술 혁신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네네. 이 아들 때부터는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네. 에스컬레이터 특허까지 갖고 와요. 이것도 오티스 가문에서 만든 건 아니지만 예. 에스컬레이터가 이제 다른 사람이 개발을 했어요. 네. 근데 이거의 특허권을 오티스사에서 사버려요. 근데 최초의 에스컬레이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도안을 지금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위에 있는 것이 첫 번째 에스컬레이터거든요. 네. 저거는 뭐야, 놀이동산이었어요. 기계 위에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의자가 있어가지고 예. 자자자 다음 의자에 걸터 앉으면 의자가 올라가는 약간 관람차 느낌이네요. 거의 놀이동산에 있는 놀이 시스템이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재밌겠는데? 예. 그거를 이제 오티스사에서 인수해가지고 오늘날의 에스컬레이터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차츰 도시 전반으로 퍼져나간 신문물 엘리베이터. 당시 이제 도시 풍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선생님? 도시 풍경은 당연히 이제 마천루라는 게 등장을 해요. 고층 빌딩. 고층 빌딩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고층 빌딩이 각광을 받게 된 게 얼마 안 되는 것이 그 예전에 한번 저희가 여기 잡지사에서도 한번 다뤘던 거 같은데 아파트 역사할 때 예. 인슐라라고 해서 세계 최초의 아파트가 고대 로마 시대 때 만들었거든요. 예. 1층은 주상복합이고 2층부터는 목조로 돼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이었는데 네. 이것이 2층이 로얄층이었다. 그리고 평수도 넓고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월세도 싸고 맞아. 일단은 층고가 굉장히 낮았대요. 왜냐하면 층고가 높아지면은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이게 거의 2000년 간 거예요. 네, 그러네. 근데 오티스가 사람이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개발하면서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런 걱정 마세요. 올라가요. 그때부터는 야 이거 위에 올라오니까 뷰 죽이는데 그러면서 이른바 펜트하우스가 등장합니다. 고층 프리미엄, 펜트하우스 이런 게 오티스가 만든 엘리베이터가 만든 변화다. 이때 누가 등장을 하냐면 누가 등장하죠? 조선에서 예. 사신단들이 와가지고 예. 뉴욕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본 거예요. 그 보빙사 기억하시죠? 1882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수교를 맺지 않습니까? 예. 바로 다음해인 1883년도에 당시 고종이 이제 6.1준 등등등을 미국으로 보내요. 네. 가서 이제 인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제 보고를 하고 이 보빙사 일행이 일단 샌프란시스코에 처음으로 뿡 배 타고 도착을 한 다음에 네. 엘리베이터를 딱 태웠겠죠. This is an elevator made by Otis. 처음에 딱 태우자마자 격분을 했다고 합니다. 격분? 네. 화를 냈어요? 그때 기록을 보면 이 인간들이 우리를 좁은 방에 가둬버린다. 이게 어떻게 사신단에게 대하는 예의인가. 구치소로 생각을 하셨구나. 실제로 그 보빙사 중에 일원이었던 류길준 선생이라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최초의 그 미국 유학생인데 처음에 엘리베이터에 타라고 했을 때 나를 감방에 가두는 거로 착각을 했다. 옛날 엘리베이터는 그 문도 약간 그 창살 같아. 약간. 창살. 예, 맞아.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깜짝 놀랐대요. 처음에는 지진이 난 줄 알았다. 그럴만하지. 미국인들이 아무리 설명을 많이 해도 이거는 그게 아니라 아래 위로 위아래 위아래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 기계입니다. 해도 겁이 났는지 보빙사와 조선의 사신들은 계단을 이용하겠어. 계단을 이용했다고 하죠. 그렇군요.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습니까? 이제 마천루 얘기하셨는데 이제 뉴욕 마천루의 상징이라고 하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도 이제 오티스사에서 만든 엘리베이터 67개가 승강기가 설치돼 있었다고 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생각보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마천루 엘리베이터의 시작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이 오티스사가 만든 엘리베이터가 거의 70개까지 이제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물론 지금은 빨리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많죠.
깜짝 미국인들도 깜짝 놀라요. 아, 당시로서는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영화가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거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나오나? 어허! 시애틀인데? 네? 그러니까 시애틀인데 네. 뉴욕이 거기서 나왔나 처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거의 마지막 장면에 네. 톰 행크스가 아들과 같이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올라가 거기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시애틀 비아 발언인가? 왜요? 시애틀에서 온 네. 컨츄리 꼬꼬들이 예. 아빠 이 건물 뭐예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런 장면이 있었구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와, so fast. 그렇구나. 이러면서 30년 된 영화 한번 또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킹콩이 엘리베이터 안 타고 올라간 기억만 나네요. 아니 언제쯤 영화를 보셔야 돼. 킹콩은 그냥 올라가죠. 승강기 안 쓰고. 킹콩은 하나 둘 셋 네 번이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우리나라 최초의 엘리베이터는 언제 가동이 됐나요? 1910년도에 1910년도에 조선은행, 그러니까 한국은행 본관 건물 지금은 화폐 금융 박물관으로 이용되는 건물이거든요. 네. 구 한국은행 건물이요. 예. 저 건물에 우리나라 최초의 엘리베이터가 일단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기가 이제 그 화폐 박물관으로 쓰여요. 네네. 참고로 저기는 월요일 날은 휴관이기 때문에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아무튼 경험이 있으신가 보네. 남태 본 경험이. 그게 아니라 월요일마다 예. 저기에서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최초의 이제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1914년 철도 호텔, 지금의 그 환구단이 있는 웨스턴 조선 호텔에 아, 그렇구나. 설치가 됐고, 네. 1927년에는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이제 민간이 주도를 한 민간이 만든 엘리베이터가 처음으로 설치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신백화점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지금쯤이요? 계실 수도 있죠, 구독자 여러분 중에. 아유, 그럼 빨리 저기 그 건강검진 받으시고. 네네. 이미 건강하신 거예요, 계시다면. 예, 굉장히 건강하신 거예요. 예. 이런 또 허를 찌르는 말씀. 예. 1940년에 이제 화신백화점 동관을 개축하면서 일본의 히타치사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됩니다. 아니 히타치 얘기 나온 김에 또 옆으로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데. 예, 오늘 굉장히 두서없네 오늘따라. 아니 왜냐면 예. 이게 재밌어요. 지식 대방출이기 때문에. 예, 마인드맵 느낌으로. 그러니까 히타치가 일본인들도 왜 이게 히타치로 발음하는지 몰라요. 히타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타치가 그 한자로 쓰면요 일출이거든요. 아, 일출이야. 그 한자 일출이에요. 예. 이거를 왜 히타치로 발음하냐니 물어봐도 일본인들 몰라요. 여러 가지 가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히타치라는 말을 전수한 것이 우리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레인들이다. 히타치가 해돋이에서 나왔다. 해타치. 아, 약간 해돋이란 말을 하다가 약간 재채기 나온. 해타치.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타치. 아니 그런 소리 있다니까 진짜로. 아, 정말이라고? 네. 아니 그러면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이게요. 해타치. 무슨 마루치아라치는요? 아, 죄송합니다. 예. 너무 좀 황당한 소리라서.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진짜 이런 설이 황당한 경우가 많은데 유독 더 황당한 설이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승강기 회사는 어디였습니까? 예. 서울 승강기고업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1945년 이제 광복 이후에 주한 미군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미군들은 이제 엘리베이터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일본 기술자를 일일이 이제 데려오긴 그러니까 아예 한국인들을 이제 그 기술자로 육성을 해가지고 아예 한국에서 회사를 하나 이제 그 설치를 만들어 주도록 이제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울 승강기 공업사 1945년도에 만들어지거든요. 이 공업사가 이제 우리나라 설치되어 있던 수많은 승강기들 이게요. 많은 분들이 엘리베이터 회사들은 그럼 돈 뭐로 버시냐고 한번 설치하면 끝 아니냐 이거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이용료를 받나? 이용료라기보다 더 많은 수익 창출은 수리 관리. 수리 관리를 같이 겸하는 거예요? OTS사도 그렇고 수많은 엘리베이터 제조회사들은 제조해서 납품하면 끝나. 그럼 건설 경기가 하락하면은 이쪽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유지 보수도 다 해준다. 이런 그 한국에 있던 그 승강기의 유지 보수 관리를 방금 말씀드렸던 서울 승강기 공업사가 맡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 이후로 국산 승강기 업계가 호황을 맞이한다고 하던데. 예. 그러면서 이제 1960년대, 70년대 이제 정부가 이제 경제 개발을 이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위로 고층 건물도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뭐 지금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63 빌딩이 생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청계천에 있는 31 빌딩이 제일 높은 빌딩이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31층이니까. 아, 31층 빌딩. 지금 있는 거예요? 31, 어떤 건물? 31 빌딩 비하바라. 아니, 청계천을 그렇게 많이 갔는데 어떤 건물인지 모르겠네. 그 종로 2가 예. 그 낙원상가 있잖아요. 예. 낙원상가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내려오시면 보면 알아. 보면 알아. 31층이 요즘 뭐 몇 층에 사세요? 50층 사시죠?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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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그런 마천루 건물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수입 엘리베이터 가지고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되게 가지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현대 엘리베이터 등등 국산 엘리베이터 제조회사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63 빌딩도 궁금한데 63 빌딩도 뭐 당대 최첨단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네. 당시로는 최고였던 그 분속 540m. 분속 540m. 그럼 되게 빠른 거예요. 예. 승강기 4대가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 그게 1985년도에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네네. 그때만 하더라도 분속 540m로 올라가는 63층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그러니까 모든 비서울권 아이들의 로망이었어요. 우리 어린이 선영이도? 제가 그때 미국 유학 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63 빌딩,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경부선을 타고 오면 네. 통일호 아니면 비둘기호, 돈 많으면 새마을호를 타고 이제 서울권에 들어오면은 멀리서 이제 경부선 한강철도를 한강철교를 건너기 전에 63 빌딩이 보여요. 보이죠. 예. 그러면 저 강 건너면은 이제 서울역이 나오는구나 이거거든요. 네. 당시 이제 63 빌딩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다 보니까 예. 주한 미군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마을호를 타고 부산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데 하필이면 제 옆에 미군이 앉았던 거예요. 네네. 이제 63 빌딩을 지나갔잖아요. 네. 뭐라 물어봤어요. 63 뭐 이런 식으로. 미군이 어린 선영에게 그렇죠. 초등학생 선영이한테 물어봤는데 네네네. 당신은 영어를 헬로밖에 못하던 때여가지고 예. 자는 척을 했습니다. 아니 뭐 헬로라도 하시지 인사성 밝은 모습이라도. 싫어요. 예. 혹시 그 예. 전직 주한미군 장병 이 방송 듣고 계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낙인은 없었다. 예. 제가 일부러 잔 거는 사과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뭐 엘리베이터 역사로 치면은 출발은 늦은 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약 80만 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세계 7위의 승강기 보유국이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얘기 나온 김에 예. 그 1970년도 1973년, 4년, 5년 이때 만들어진 아파트를 보시면요. 두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한 번 서요. 그래요? 홀짝 개념으로? 3, 4층 사이에 엘리베이터 하나, 네. 5, 6층 사이에 엘리베이터 하나. 사이라는 건 뭐예요? 3.5 정도에서 멈춘다고? 거기요. 그래서 약간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죠. 3층과 4층이 하나의 엘리베이터를 공유해서 같이 써요. 그래요? 왜냐하면 73년도에 우리가 오일 쇼크를 겪었잖아요. 예. 석유 파동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 모든 층에 쓸 수가 없다. 두 층 사이에 한 번만 서자. 야, 재밌다 이것도. 그때 73년, 4년, 5년 네네. 요때 만들어진 아파트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0.5층이 있었다. 0.5층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베이터 역사 살펴봤고요. 끝으로 진짜 잡지식들을 살짝 간추려 보겠습니다. 선생님,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엘리베이터들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정거 제가 이번 주 다음 주에 들어가는 중국에 설치가 돼 있는데 일단 중국 광저우시 홍콩 옆이죠. CTF 광저우 금융센터 엘리베이터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분당 1260m니까 초속 20m. 똑딱 하면 20층 올라가. 1초에 20m. 야. 뭐 치타보다 빠르겠다 이거는. 치타요? 치타비아 발음인데요. 아닙니다. 1층부터 95층까지 43초면 올라간다고 하는데 요거는 타신 분들이 별로 없지만 이거는 많이 타셨을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는 높이가 509m인 대만 타이페이의 타이페이 101 타워라고 해서 그 춘절과 또 연말 연시되면은 저기서 불꽃쇼를 하거든요. 네네. 그거 보러 저기 많이 가시고 저기 1층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딘타이 삐삐 만두 체인점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가세요. 저기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 1분에 1010m, 그러니까 1분에 1km 올라간 거예요. 예. 참고로 지금 저희 에디터가 업데이트된 정보를 하나 찾아냈는데 그 광저우 1위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를 제치고 최근에 상하이 타워 엘리베이터가 1위로 아주 근소하게 더 빠르다고 합니다. 예.
저 상하이 타워 전 자주 가봤는데요. 예. 저 중국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꽈배기 빌딩이라고 해요. 빼빼 꼬였네요. 예. 비싸게 꼬였네 상하이 타워. 엘리베이터도 타보셨겠네. 탔죠? 엄청 빠른가요? 빠르다기보다 예. 무서워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륙할 때 네. 그 중력을 몸으로 받는 게 느껴지잖아요. 예. 그치. 올라갈 때 아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털썩 주저앉으실 그 잠실 그 제일 높은 거기 타워만 가도 그 약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상 같은 걸 또 틀어주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약간 좀 기분 묘해요. 그렇죠. 저는 이거를 운영하시는 분들 약간 뭐라고 할까 옆에 다른 버전 하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버전? 조금 더 빠른 버전이요. 더 빠르게?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무릎 나가니까 빨리 올라가면 예. 내려갈 때는 좀 빨리 내려와가지고 진공을 느껴볼 수 있어요. 무중력. 그럴 때 이제 선생님 좋아하는 그 타임머신 소리 이런 거 틀어주면은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홀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중력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다. CBS 엘베에서는 축출됐지만 예. 거기에 들어가면은 또 영광이죠. 엘사 지금 관계자 여러분들 네. 저 홀로그램 출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 엘리베이터 협회가 정한 엘리베이터의 날이 있다고 하는데 몇 월 며칠인가요? 얼마 남진 않은 10월 20일인데요. 근데 저희 에디터가 그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1995년 제1회 엘리베이터 날 제정 이후에 네. 그 이후에는 관련 행사 기사가 없어요. 1회가 처음이자 마지막. 1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하는데요. 네. 엘리베이터 관계자 여러분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엘리베이터 날 기념식은 없지만 그래도 또 찾아보니까 작년에 승강기 이내 날이 행사가 있었다고 하니까 혹시 또 모르죠? 그 행사 진행 뭐 섭외 요청 같은 거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아파트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렇죠. 예. 제가 증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MC도 봐드리고요. 예, 여기까지 오늘은 모든 층을 아우르게 한 엘리베이터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